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3일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드리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이게 어떨 것 같아요라고 전화문이나 이제 카카오톡으로 문의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데, 100% 확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이 나와봐야 압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별개로 정책이 나와서 시행령이나 세부 규칙들이 나와 봐야 나머지 절차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전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제가 카페에 다 올려드려서 뭐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11일, 13일 날 발표가 됐어요.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이 나올 때 기다리느라고 2022년도 하반기 RPS 장기거래 계약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럼 왜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는 22년도와는 다르게 수익성이 변동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계약 단가는 고정 가격에서 전력 거래 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전환 가격으로 하며, 전력 거래 가격이 고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장기 거래 계약 금액이 선정이 됐는데 그 이상의 S&P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저에게 문의가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REC는 계속 발급이 되나요? RPS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REC는 그냥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REC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질문을 시시때때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REC라는 게 뭡니까?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했다라는 인증서지 않습니까? REC 인증서를 주는데 이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죠.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국내의 탄소 거래 시장이, 자발적인 탄소 거래 시장이 일어나야 하고, 그 탄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들을 해외 시장에 나가서도 인증받을 수 있냐? 지금 REC를 우리가 구매를 했다고 세계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REC를 구입했으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로 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공급한 걸로 확인해 줄 수 있냐라는 얘기는 완전히 별개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RPS 제도 하에서 REC라는 공급인증서 REC라는 게 생겨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탄소인증 시장, 자발적인 탄소인증 시장이 된다면 REC로 무조건 100%다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RPS 제도 자체가 바뀌면 REC 제도가 그냥 갈 이유가 없겠죠. RPS 제도 하에서 REC를 거래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REC라는 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인증해주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다 보니까 이걸로 탄소 거래를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시장이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REC는 계속 발급이 되느냐? 아니죠. 지금의 정책 하에서는 발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면 REC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S&P에 대해서 상한가 규제를 한다. S&P 불과 3년 전만 해도 60원, 70원 S&P가 갔을 때 S&P가 앞으로 200원 넘어갈 거니까 그때가 되면 상한가 규제를 씌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대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S&P의 상한가 캡이 씌워지고 장기 거래 계약에서 얼마나 좋은 가격을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S&P는 지금 250원대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아주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160원, 170원 미만에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불만이 나와 있는 시장에서 REC 현물 시장이 계속 존재를 해서 REC를 계속 발급을 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이 아니죠. 13일, 13일이니까 오늘부터 발표가 된 겁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력 기본 계획은
14년 정도의 멀리를 바라보고 계획을 잡는 건데 9차 전력 기본 계획이 나온 지 지금 불과 3년 됐나요? 3년 정도, 3,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9차에 잡았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올려드리면서 9차 기본 계획도 같이 올려드렸어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저는 9차를 꼼꼼히 읽어봤던 사람으로서 10차를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향후 미래 15년 이상을 바라보고 기본 전력에 대한 계획을 잡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추세랑 어떻게 다르게 가느냐가 되게 민감한 사안이죠. REC 현물 금액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도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REC 금액들이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6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발전 자회사들은 REC를 계속 사들여야 되는데 의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발전소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발전 자회사들 입장에서는 의무 공급량을 채울 수 없다라는 비명이 계속 이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의무 공급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가 됐죠. 연립을 RPS 의무 공급 비율을 대폭 하향한다. 2026년에 25%의 계획이었던 게 15%로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지금 계속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로 줄여주는데 이게 연도별 공고 계획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의 정권이 무궁무진하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조차도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그럼 기본안이 뭐냐? 정책을 봤을 때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느냐가 우리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살펴보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태양광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굳이 이런 워딩이 들어갈 수가 있나? 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차와 제가 이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서 9차 때랑 되게 많이 비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대 전력 발전 시간은 저녁 시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경우 태양광 발전이 피크 전력의 기여도는 0으로 수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단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좋고 나쁘다를 논한다기보다는 그러면 9차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9차 때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석탄 발전을 감축하고 뭐 환경성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도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의 증가가 전기와 수요, 에너지 안보 등의 정책 환경 변화를 계획할 때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그 이전에는 반영을 전혀 안 했던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조금 줄이고 원자력을 늘려야 된다라는 기본 계획이 10차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제가 유념히 봤던 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신재생 발전량 입찰 제도 및 실시간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등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PS 시장 자체가, 현물 시장 자체가, 장기거래 계약 시작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FIT 제도 자체도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변화가 되고 정책이라는 것도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서 발전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RPS 정책에 대한 시장을 보조시장 등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정책의 변화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정권이 바뀐 다음부터 작년 6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거고 원자력을 확대할 거고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권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계속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RPS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정책이 이렇게 나와서 보급 의무량을 쭉 낮춰놨습니다. 그럼 REC를
발전사에서 장기 거래 계약 해야 된다라고 목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제 2023년도 1 월부터 그런 문의가 오는 겁니다. 현물 시장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장기 거래 계약을 안 하고 현물에 계속 가도 되나요? 현물에 계속 가면 S&P를 높게 받을 텐데 우리가 장기 거래 계약 시장을 16만 원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정책 위반자들은 장기 거래 계약 시장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더 낮은 금액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장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변명을 하겠죠. 그래 놓고 REC 시장이 없어진다든가 현물 시장이 개편이 된다든가 REC 현물 거래 시장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 정책적으로 정책 발표가 되었는데 사업자들이 이걸 준비를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겠냐는 겁니다. REC 현물 시장이 지금처럼 6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아리백 시장에서 REC를 매입한다 해서 뭐 7만 원대도 막 거래를 하는 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급 의무량은 줄어들었는데 이게 23년도에 제가 태양광을 바라보는 시장의 이슈 사항입니다. 장기 거래 계약이 기존에 되어 있던 발전소들조차도 상한가 규제를 맞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봤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 거죠, 지금은. 이런 시장 속에서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 아니면 최소한의 마진율을 기대를 하면서 사업을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최소한의 마진율은 누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장기거래 계약 시장이 아니면 RPS 시장 자체가 아니면 제도가 개선이 되었을 때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태양광의 시장성이 확보가 되고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기술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겠느냐가 우리 업계에서 그리고 태양광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제가 관련 자료들은 아래 링크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 카페에도 올려놓으셨다 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의견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 둘째 주부터 확정된 안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